Can you tell me how we got in this situation? I can't seem to get you off of my mind. 우리 아이들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할 말을 생각해 볼까요? 얘들은 하라면 하라는 대로 해요. 야단치지 마세요. 우리 자격 없어요. 우리 아이들 이거 원래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하라는 걸로 알고 태어난 게 아니고요. 누가? 부모님이 그렇게 가르쳐줬고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쳐줬고 그 가르친 대로 했습니다. 이 정도면 말 잘 듣는 거 아닌가요? 이뿐 아니에요. 위에는 멜로디언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고 그리고 가방들도 어떻게 해요? 위가 보이게 하자. 그리고 심지어는 여기는요. 이렇게 다 하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이런 아이들에게서 오히려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왜 말 안 들어라는 말 대신에 과연 부모인 나는, 어른인 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이러한 말을 할 자격이 있는가에 대한 것을 생각해 보는 것도 오늘 굉장한 수학일 것 같습니다. 저 자신도 항상 생각합니다. 나는 어른인가? 제가 3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앞부분에서 했던 것들을 정리하는 것과 마찬가지일 텐데요. 부모의 말 가운데 그럼 어떤 말이 좋겠습니까? 라고 한다면 격려하는 말, 칭찬이 들어가겠죠. 근데 거기에는 때로는 훈육도 들어갑니다. 왜냐? 아이들은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을 아직 구분을 하지 못하는 연령이기 때문에 발달에 따라서는 어렸을 때는 격려의 말이 스티커 한 장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스티커 한 장 주면 행동의 변화 일으킬 수 있을까요? 너무 시시하지 않을까요? 그것 대신에 아마 대학생에게 맞는 격려의 말이 있겠지요. 격려 행동이 있겠죠. 남편에게 줄 수 있는 격려 행동이 있겠지요. 그래서 연령별로 우리 아이들에게는 격려의 말, 칭찬이 또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합리적인 말. 부모가 돼서 합리적인 말 진짜 어렵지요. 강의 말미에 제가 합리적인 말이 안 나오고 비난의 말이 나오려고 할 때 stop, think, 그 다음에 choose나 do를 할 수 있는 것들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과의 말. 애들한테 미안해, 빨리 사과해 이런 말 하는 게 아니라요. 부모 자신이 사과를 할 수 있는 넉넉함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인정하기 정말 어렵지 않아요? 친구끼리도 힘들어요. 미안해, 내가 아까 정말 생각을 잘못했어. 이 말이 왜 이렇게 안 나올까요? 그러면서 우리 외치죠. 고미사 잘하자. 고마워, 미안해, 사랑해. 머리로는 너무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하는 얘기 모르는 분 계세요? 지금까지 제가 20여 분 동안 한 얘기 모르는 분 없어요. 그런데 가슴에 와서 느낄 사이가 없어요. 이론은 너무 많아. 근데 느껴야 돼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되지요? 발로 가고 손으로 가야 됩니다. 즉 실천을 해야 되는데 몇 가지만 실천할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요 3가지만이라도. 자, 먼저 격려의 말 볼까요? 자, 이거 보신 분 계세요? 펌프. 펌프질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그런데 좀 과장해서 하루 종일 해도 물 안 나옵니다. 뭐 보줘야 되지요? 와, 어쩌면 물 보줘야 돼요. 예, 물 봐줘야 돼요. 우리 아이들은 지금 이 밑에 엄청나게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샘물이라고 표현하죠, 우리. 그래서 부모는 열심히 펌프질 합니다. 돈 벌어와요. 그리고 뭐 사교육비 탓하면서 뭐 학원도 보내고, 그 다음에 다 너희 잘 되라고 하는 건데 하고 애써서 잔소리도 하고 에너지를 다 쏟습니다. 그리고 이게 힘드니까 딩크족 나왔잖아요. 더블 인컴 노 키즈. 우리 둘이 벌어서 잘 살아서. 그 다음에 뭐 노후에는 여행도 가자. 뭐 애하고 나누지 말자. 이게 뭐냐면 둘이 벌어서 아이는 없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힘든 게 부모 역할을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도로, 헛수고가 되면 안 되는 것이 부모의 격려의 말이 없이 비난을 하면 아이는 어떤 물도 길어 올릴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해주는 격려의 말, 바로 한 바가지의 물을 부어주는 겁니다. 자, 한 바가지의 물을 붓고요. 몇 번만 하면은 아마 좀 과장해서 10초 안에 물이 나올 겁니다. 부모가 아무리 애를 써도 아이에게 힘이 되지 않는 말을 한다면 그거는 부모끼리만 힘든 거예요. 그리고 너희 때문에. 애들은 억울해요. 우리 때문에 뭘 어쩌다고. 그렇죠? 근데 서로 알아줘야 됩니다. 엄마는 아이가 자라느라고 얼마나 힘들까? 아이는 우리 엄마, 아빠가 나 키우느라고 얼마나 힘들까? 이게 진정한 소통 아닐까요? 근데 거기에서 비중이 말이 차지하는 힘입니다. 말이 얼마나 중요할까? 그래서 오죽하면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너무도 잘 알려진 속담이 있겠어요. 근데 실천하나요, 우리? 악플 다는 데는 신이 나는데 왜 선풀은 못 달까요?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실천하지 않고 있는 몇 가지의
예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꼭 격려의 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거기에 칭찬하라고 하니까 잘한다, 멋있다, 뭐 이거 말고요. 있는 상황 칭찬하면 돼요. 어우, 참 잘 앉아있구나. 숙제했으면 어디 잘했는지 보자 라고 하지 마시고 현 상황 먼저 인정해 주세요. 숙제를 했구나. 남편도 인정해주면 좋아해요. 우리도 인정하면 좋아하지 않아요? 어머, 오늘 참 좋아 보이세요. 어머, 어제는 이쁘다고 말 안 했다가 오늘 어제 머리가 더 이쁜데 뭐 어쩌라고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현재 있는 그대로를 인정해 주는 것도 격려와 칭찬이라는 것도 하나 또 팁으로 드리면서 다음 거 살펴볼까요? 지금 이제 맛있게 보이는 피자가 있습니다. 파이 하나를 놓고 또는 피자를 놓고 엄마가 없어요. 지금 오누이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걸 자르려고 오빠가 딱 칼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르려고 하는데 보니까 오빠 쪽이 좀 클 것 같아요. 당연하죠. 오빠도 애고 동생도 애인데 아이들은 자기중심적이에요. 발달 단계상 그래요. 그런데 이때 마침 엄마가 탁 들어왔습니다. 엄마가 딱 보니까 저 녀석 또 욕심이야 싶었어요. 자,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 혹시 가만히 있어봐. 엄마가 해줄게. 우리는 만능이야. 다 엄마가 해준대. 신발 신으려도 아빠가 해줄게. 아이는 다리만 딱 내밀고 있으면 되지요. 이 무능하게 만드는 건데 역시 이 엄마가 가만히 있어봐. 엄마가 해줄게. 똑같이 잘라줄게. 싸우지 말고 먹어. 요거 이 정도만 해도 하긴 절반의 성공이에요. 혹시 이러진 않나요? 가만히 있어봐. 너 네 거 크게 자르려고 했지. 와, 이거는 오빠하고 동생하고 둘 다에게 비교육적입니다. 첫 번째 오빠 망신당했어요. 내가 그러긴 했지만 그걸 굳이 동생 있는 데서 엄마가 이렇게 만천하에 알릴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동생 나쁜 오빠 지 거 많이 먹으려고 했구나. 자, 그러면 나중에 둘이 싸울 때 엄마가 할 말이 있을까요? 너 왜 오빠한테 대들어? 그러지 말라고 했지. 웃기는 오빠한테 좀 대들면 어때요? 그치요? 그 다음에 이 오빠는 자포자기합니다. 그래, 나 원래 그런 애야. 이거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사람을 자포자기하게 만든 거. 나 원래 그런 사람이야. 근데 너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하면 사람이요. 괜찮은 사람이 되려고 해요. 근데 또 이런 얘기 한다고 해서 너무 무리한 욕심을 부리지 마세요. 아이들마다 타고난 기질이 있기 때문에 칭찬도 격려도 그리고 합리적인 말도 굉장히 가려서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위대해요. 우리 아이 너무 잘 알잖아요. 내 속으로 나와서도 잘 모르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남보다 내가 훨씬 잘 알기 때문에 이 아이를 잘 키우고 싶다는 욕심만 조금 내려놓는다면 굉장히 멋진 부모 역할을 할 수 있을 텐데 합리적인 말을 우리가 과연 하고 사는가에 대해서 근데 어려워요. 그럴 때 우리가 잠시 생각하라. 또는 합리를 뛰어넘어 분노의 언어가 나올 때는 특히나 이게 조절하기가 어렵지요. 근데 한 사람도 후회되고요. 들은 사람도 그런 상황 만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후회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합리적인 말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리고 사과해야 한다. 미안해. 이게 왜 이렇게 어렵죠? 자, 아이가 숙제를 했는지 엄마가 검사를 하러 방에 들어갔습니다. 어디 봐봐. 왜 검사할 때 굉장히 무섭지 않아요? 엄마는 안 무서운데 아이 입장에서는 검사 받는 거거든요. 그것 자체도 분위기가 좀 흉흉한데 안 했네. 엄마 했어. 엄마가 그냥 넘긴 거야. 거기 있어 하고 아이가 찾아줬습니다. 거기 있구나. 못 봤네. 이걸로 끝나면 안 돼요. 너무 치사한 엄마야 이건. 어떻게 하면 돼요? 미안해. 엄마가 못 봤어. 엄마가 그냥 넘겼네. 찬찬히 못 봤어. 미안해. 숙제했구나. 그 다음에 잘했는지 못했는지 그 다음. 숙제했네. 이렇게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그럼 우리 한번 볼까라고 진행할 수 있는 부모. 이거 근데요. 어렵지 않아요. 이 쉽지 않고 어렵지 않고 참 아이러니지요. 그런데 습관이 되면 괜찮아요. 여러분 습관이 굉장히 어려운 거죠. 21의 법칙 있고요. 그래서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끊임없이 의식하면서 할 때 훗날 무의식적으로 내 습관이 돼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 부모 역할 잘하는 부모님을 저는 존경해요. 쉽지 않지만 정말 어른 노릇 그리고 제대로 된 부모 노릇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애쓰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를 다 어우를 수 있는 제가 신화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다 알고 계시죠?
네, 키프로스라는 섬에 피그말리온이라는 조각가가 살고 있었지요. 그는 자기가 조각한 여인을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 같은 아내를 맞이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근데 어느 날 아프로디테가 이 소원을 들어줬지요. 자, 이건 신화입니다. 뭐지요? 꿈꾸면 이루어지리라. 말하는 대로 된다지요. 이걸 현대식으로 실험을 한 게 있습니다. 바로 로젠탈 효과. 하버드 대학의 로젠탈 교수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실험을 했지요. 그냥 IQ 검사를 했고요. 무작위로 그냥 뽑은 겁니다. 근데 선생님한테 뭐라고 했어요? 이 집단은 굉장히 공부를 잘할 수 있는, 향상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아이들입니다. 8개월 후에 시험을 다시 했습니다. 어떤 거 했죠? 시험을 본 결과가 우수하다고 한 집단이 훨씬 높았습니다. 근데 알고 보면 똑같았어요. 그냥 무작위로, 아까 제가 힌트 드렸죠? 무작위로 한 겁니다. 이건 뭐지요? 부모의 기대만큼. 네가 뭘 되겠니? 라는 말이 아니라 넌 할 수 있어. 근데 또 너무 무리한 과제는 주지 마세요. 아이에 맞는. 그래서 어쩌면 이런 생각을 다 했어. 와, 정말 너는 참 멋져. 우리 아들이지만 볼 때마다 엄마는 네가 내 아들이라는 게 행복해. 알면 쓰세요. 쓰세요.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피그말리온 효과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그렇게 된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플라시보 효과. 이 반대의 말이 뭐죠? 노시보 효과. 우리 아이들 혹시 스스로가 엄마 아빠의 말에 의해서 자포하고 자기하진 않는지, 그리고 난 원래 그런 애야 라고 하지 않는지, 아니면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정말 자존감 있는 아이로 키웠어 라고 훗날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거는요, 버릇없이 키우는 거하고 조금 다른 겁니다. 식당에다 다다다다닥 뛰고 있어요. 아, 기죽을까봐 놔둬요? 그럼 버릇없이 키우는 겁니다. 그럴 땐 뭐라고 해야죠? 스탑, 멈춰라. 우리는 이렇게 하면 여기서 밥을 먹을 수가 없단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폐를 끼치고 있단다. 이거 가르쳐야 돼요. 지금 부모 교육하니까요. 맞아, 사랑해야 돼. 칭찬도 해줘야 돼. 피그말리온 효과, 로젠탈 효과 나 다 알고 있었는데 안 했어. 실천해야지. 했는데 무엇을 놓쳤느냐면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훈육하는 걸 놓치면 또 안 됩니다. 좋죠? 네. 너무너무 잘 알고 계셔서 제가 아주 전달하면서도 힘이 나는데, 자, 아까 제가 스탑 싱크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임명주의 3분 효과라고 했는데, 제가요, 아무리 우리 아이한테 참고 말을 잘하려고 했는데도요, 순간 솟구치는 막 화날 때 말들을 어떻게 조절할 수가 없어요. 자제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나서 제가 무지 후회하는데 다음에 또 그래요. 근데 그런 경험 없는 사람 과연 있을까요? 자, 우리 조금 면죄부를 주지요. 사람이라서 그래요. 사람이라서. 괜찮습니다. 위로해드릴게요. 그런데 횟수는 줄이자고요. 그래, 사람이 엄마도 이거를 보여주는 건 참 좋아요. 엄마도 울 수 있어요. 엄마도 맛있는 거 보면 맛있다 할 수 있고요. 아름답다 할 수 있어요. 우리 엄마는 그냥 엄마가 아니라 감정 있는 엄마예요. 그런데 최소한 엄마는 어른이기 때문에 분노할 때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부모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럴 때 어떻게 하시나요? 어떤 분은 막 주방에 일단 간대요. 걷는 동안 시간이 있으니까 가급적 찬물을 따라서 한 컵 딱 마시고 다시 돌아와서 얘기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좋아요. 그렇죠? 어떤 분은 그래, 세라고 했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러니까 라고 하기도 한답니다. 근데 저는 무엇을 지금 제시를 하느냐면요. 집에 냉장고에 갈 거리 있으면 좀 꺼내세요. 주스 만들 거. 냉장고에 이거 평소에 없으면 안 됩니다. 냉장고는 우리 가족의 건강이라고 하니까 최소한 평소에 토마토나 뭐 당근이나 등등 꺼내세요. 그런 다음에 믹서기 성능 좋은 거 하나 딱 꺼내시고요. 거기다가 가는데 여러분 믹서기는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소리가 굉장히 커요. 네. 그럴 때 하시든지요. 네. 아니면 하시든지요. 아니면 대리 만족으로 믹서기 소리를 들으면서 네가 나 대신에 소리치고 있구나 하시든지 딱 하시고요. 그 다음에 예쁜 컵 하나, 컵 2개 꺼내야 되겠구나. 컵 2개 꺼내셔서 똑같이 따르세요. 그리고 와서 앉자. 여러분 차 한잔하자라는 의미 아시죠? 네. 그 차 마시자는 건가요? 그리고 함께 너랑 얼굴 보고 이야기 나누자. 화가 났는데 뭐 그렇게 대단한 것 같진 않은데요. 일단 무엇을 보여줬지요? 부모가 나하고는 달라. 역시 우리 아빠야. 어른이시네. 벌써 말에 권위가 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 잔씩 마셨습니다. 동등하게 따르라고 했죠. 인격적으로 대한다는 뜻이고요. 너랑 나랑 같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 다음엔요. 말해보자 안 해도 돼요. 그동안 어때요? 그 아이 바보 아니에요. 다 알아요. 그래서 아빠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고요. 그리고 자기도 반성합니다. 오히려 괜찮게 키운 딸이라면 이렇게 말할 거예요. 엄마 죄송해요. 제가 생각을 잘 못했어요. 이게 다 풀어지는 거 아닙니까? 네. 우리가 뭘 바래요, 자기한테. 그 정도면 됐죠. 인정해주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평소에 엄마가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진 엄마의 딸이라야 아들이라야 저는 그런 말도 배워서 한다고 생각합니다.